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45. 딸이 처녀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에 사초부인은 새 기운을 얻었다. 아가, 구슬아가, 이 어미 말을 듣거라. 듣자 하니 그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 내 아무리 철부지라 한들 남의 첩노릇이야 못할 것은 저기 생각만 해도 알 것 아니냐. 내 생각에 그 사람의 여제자가 되면 고만이라고 하지만은 남 보기에야 어디 그러냐. 그러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말, 누가 들어도 웃을 말, 몸도 허락하지 않은 그 사람 탓으로 내 신세를 망칠 까닭이 뭐했냐. 몸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허락한 것을. 주마는 울어서 부은 눈을 비비었다. 그 마음이란 잠깐 빗들어간 마음, 다시 바로잡기만 하면 고만 아니냐. 응, 아가. 사초부인은 자상스럽게 딸을 달래기에 고비 끼었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직도 근 열흘 남았으니 이런 일일랑 지도새도 모르게 숨겨버리고 시집만 가고 보면 백허물 천흉이 다 묻힐 것 아니냐. 경씨는 너도 보다시피 훌륭한 신랑감, 그의 어엿한 아내가 될 짝시면 내 장래도 좋으려니와 고단한 우리 집안도 든든해질 것 아니냐. 응, 아가. 그래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저도 좋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다 무해냐. 의당이 그렇게 해야 내 딸이지. 어머니는 딸이 자기의 말에 솔깃한 줄로만 알고 더욱 반색을 하며 다시 두 말이 없도록 누르고 어루만지었다. 주마는 부승부승 부은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몸은 비록 더럽히지 않았지만 마음은 벌써 그이에게 바친 것. 한 번 바친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야. 동에서 뜨는 해가 서에서 뜬다 해도 그것은 안 될 말씀. 딴 사람에게 바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어찌 남의 어엿한 아내가 된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경신이가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단 말이냐? 경신님이야 이 세상에 드물게 뵙는 훌륭한 남자. 저에게는 오히려 과분한 남편감인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저는 이미 작정된 몸, 가득 찬 이 마음에는 다시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어머니, 이 불효한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구구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금시중에 꾀에 떨어져 우리 집안은 아주 망하고 만단 말이냐? 금시중에 꾀라니요? 금시중이라는 말에 주마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참,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안 했구나. 하고 사초부인은 금지가 상주까지 한 것과 길거리에서 유종을 붙들고 신랑이 하던 이야기를 저저히 옮겼다. 경신님의 말이 옳구나. 그 악독한 금지가
필경은 그 독한 혓바닥을 놀리고야 말았구나. 주마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하였다. 그러니 말이다. 내가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보면 그 못된 금시중에 술중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 세상에 이런 절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 원수를 갚는 데는 오직 한 가지 길. 여발한 듯이 내가 경신에게 시집만 가면 제 아무리 악독한들 다시 우리를 해치랴 해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사초 부인은 딸이 분해서 부들부들 치를 떠는 것을 보고 다시 달래어 보았다. 이 밤이 밝으면 아버지는 다시 너를 찾으실 것. 여전히 내가 고집을 세운다면 금시중의 소원대로 너는 불에 타 죽는 목숨이 아니냐. 너의 아버지 성미에 외동자식 아니라 반쪽 자식이라도 고법을 안이 굽히실 것 아니냐. 주마는 흙뜬 눈으로 한동안 허공을 노리고 있었다. 금지의 부자가 제 눈앞에 서 있기나 한 것처럼. 너는 생목숨이 끊어지고 우리 집안은 아주 쑥밭이 될 것. 그래도 너는 생각을 못 돌리겠단 말이냐? 그래도 고집을 세우겠단 말이냐? 주마는 헐헐 느끼는 소리를 떨었다. 지극히 극통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인제 와서는 다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노릇. 이 몸이 연기로 사라져도 이 뜻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신님과는 혼인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와 아사달의 관계를 누구보담도 더 잘 알고 계시니. 응? 경신이도 그 일을 아다니? 사초 부인의 얼굴빛이 변하였다. 저번에 올라오셨을 적에 제가 저저히 일러드렸습니다. 그이는 저의 은인. 어떻게 은인을 속이고 불순한 마음으로 시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146. 경신에게까지 알렸다는 말에 사초 부인은 더욱 안이 놀랄 수 없었다. 정작 장내 사윗감이 이 사연을 안 다음에야 다시 어찌할 도리가 나서지 않았다. 원, 방정 맞기도 해라. 그런 소리를 무슨 짝으로 그 사람에게 했단 말이냐. 사초 부인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그 사람이 내 은인이 된다는 건 또 어찌된 까닭이냐. 그 못된 금지의 아들 금성이가 물의 집에 수십 명을 끌고 아사달님을 들이쳤을 때 마침 경신님이 불국사에 계시다가 그 여러 군정을 한 칼로 쫓아버리고 아사달님을 구해내었으니 저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석수장이를 구해내었다는 신장이 바로 경신이었구나. 그래요. 그러니 어찌 그런 일을 속일 수 있습니까? 초행을 왔다가 신부가 없으면 장가온 신랑에게 그런 망신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 그이에게 파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했지요. 파혼을 해달라고? 사초 부인의 말낯은 물에 빠지는 사람 모양으로 허전거리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 와서 파혼을 한다면 두 집안이 창피만 당할 테고 더구나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테니 자기 혼자만 알고 있겠노라고 하서요. 그것 봐라. 좀 점잖은 말이냐. 그런 훌륭한 남자는 이 세상에 둘도 쉽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너의 복이오늘 어찌해서 제 앞에 오는 복을 차버리고 처냐마냐한 구렁텅이에 떨어지려 든단 말이냐. 저는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못 되는 걸 어떡합니까?
주만의 대답도 구슬픈 가락을 띄었다. 그렇듯 바다같이 넓은 요량을 가진 그 사람이니 사정을 자세히만 얘기한다면 못 알아들을 리도 없지 않느냐. 한때 마음이 잘못 들어간 것을 그 사람이 굳이 책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 웬만한 사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펄펄 뛰고 그 자리에서 파원을 해버릴 것이로되 그 사람은 끝끝내 너를 두어하려 드니 그것만 보아도 너희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배필, 전생의 연분도 지중한 탓이니 두 말 말고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다오. 늙으신 아버지와 이 어미를 보더라도 어연듯이 그 사람과 부부가 되어다오. 사초부인은 비대 발갈하다시피 또다시 딸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그야 그런 말까지 벌써 하였으니 부끄럽게야 하겠지. 겸연쩍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그런 흉허물은 곧 잊어버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의젓하시니 경신님이야 저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요. 눈 딱 감으시고 초행을 오실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마음은 단 하나뿐. 한 번 마음의 남편을 모신 다음에야 다시 어찌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 애는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내일이라도 아버지께서 아시기만 하면 하고 사초부인은 차마 말끝을 맺지 못한다. 어머니, 어머니, 무서운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저도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닥쳐오는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닥뜨려 부서지면 부서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마는 어머니, 이틀만 참아주실 수 없을까? 이틀만 참아달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틀 지난 뒤에 아버지께 제 사연을 알려드리지 못하실까? 어젯밤에도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너를 찾으셨는데 오늘 날새기가 무섭게 곧 너를 찾으실걸? 어떻게 아니할 리고 배길 수 있느냐? 그래도 어머니 이틀만 미뤄주시지 못할까요? 그 이틀 동안에 어떻게 할 작정이냐? 주만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오늘이고 내일 안으로 저희들은 서라벌을 떠나게 되어요. 그 안에 이 일만 탈로가 아니라면 안 된다, 안 된다. 너희가 어디로 달아난다 해도 곧 잡아올 것 아니냐. 사초부인은 무서운 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탑 공사가 어젯밤에야 끝이 났답니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은 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틀만 참아주시면 저희 둘의 목숨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정, 내 뜻을 굽힐 수 없다면. 사초부인은 다시금 눈물을 떨구었다. 147. 아사녀가 그림자 못에 몸을 던진 그 이튿날 식전 꼭두에 독이 새파랗게 오른 콩콩이가 불국사로 들이닥치었다. 다짜고짜로 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썽꾼이 문지기와 마주치게 되었다. 웬 여인이관데 첫새벽에 남의 절 안에 뛰어든단 말이오. 요사스럽게 그 부정한 몸으로. 하며 문지기는 콩콩이의 앞을 막아선다. 멋이 어쩌고 어째? 요사스럽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 버르장머리요? 콩콩이는 잔뜩 화가 났던 판이라 대번에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는 개거품이 고여 흘렀다. 부정하기는 멋이 부정하단 말이냐. 환갑진갑 다 지낸 늙은 내다.
젊은 년 본으로 서방을 끼고 자다가 왔단 말이냐? 부정하긴 무엇이 부정하단 말이냐? 다 나만큼 깨끗이나 하래라. 콩콩이가 마구 집어세우는 바람에 문지기는 하도 어이가 없었다. 별꼴을 다 보는군. 식전 대뜸에 이건 무슨 봉변이고? 원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없더니만. 봉변이란 또 무슨 가짜는 소리냐? 육두 문자도 쓰는 데가 다 다르다. 제 어미뻘이나 되는 늙은이에게 말맞이나 들을 것을 봉변이라 하는 줄 아느냐? 내 신수가 불길한 걸 어찌 내 탓을 한단 말이냐? 심청이 그렇게 못되었으니 꿈자린들 안 사놨겠느냐? 하고 콩콩이는 땀이라도 칠 듯이 들어 덤비었다. 이건 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누구더러 떨어지게 해라야. 문지기는 눈을 굴리며 콩콩이를 흘겨보았다. 아무리 낯살이나 먹었다만 벌써 눈이 어두운 줄 아느냐? 내 꼴을 볼짝시면 안짱코에 미역이 주둥아리에 얼굴은 설뜬 메주덩이 같구나. 이래도 내 눈에 뵈는 게 없느냐? 해라는 너 따위 땡중에게 하지 누구더러 하란 말이냐? 콩콩이가 기가 나서 대어드는 바람에 문지기는 한풀이 꺾여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원 늙은 것을 손을 댈 수도 없고.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콩콩이는 와락 문지기에게 달겨들어 몸부림을 하고 소리소리 질렀다. 어디 이놈 사람 좀 쳐봐라. 어서 쳐라, 어서 쳐. 하고 콩콩이는 앞가슴을 헤치고 우글쭈글 주름 잡힌 살을 내어놓았다. 자, 쳐라, 쳐. 왜 치지를 못해? 온 절안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서슬에 문지기는 아주 기가 눌려 버렸다. 원 이런 질색은 난생 처음이로군. 대간절 무슨 일로 오셨소? 진작 그렇게 말을 할 것이지. 그래도 콩콩이는 분이 덜 풀린 듯이 한동안 시근시근 가쁜 숨을 쉬고 있다가 이 절에 부여에서 온 석수장이가 있다지. 뭐 이름이 아사달이라던가.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은 왜 또 찾으시오? 하고 나서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원 아사달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어. 며칠 전에는 웬 젊은 계집이 찾아와서 성화를 치더니만. 응, 며칠 전에는 젊은 계집이 찾아왔더라. 저기 성이 풀어지려던 콩콩이는 또다시 눈에 쌍심지가 섰다. 오, 옳지. 그러면 그 애를 죽게 한 것도 내 놈의 소이로구나. 여기서 그 그림자 못이 어디라고. 석가탑인가 뭔가 탑 그림자가 비친다고 멀쩡한 거짓말을 해서 그 방정 맞은 년을 속인 것도 내 놈이 한 짓이구나. 이 생사람을 잡아먹은 놈아. 아니, 그러면 그 젊은 여자는 죽었단 말씀이요? 문지기도 눈이 호동그래졌다. 내 놈이 없는 그림자를 있다고 해서 깜방같이 속아가지고 못물만 디밀다 보다가 필경 맺혀서 맞아 죽고 말았단다 이놈아. 이 몹쓸 놈아. 남의 생목숨을 끊고 내 목숨은 성할 줄 아느냐? 문지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섬쩍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뒤끝이 이렇게 벌어질 줄을 몰랐다. 죽은 년은 죽었지만 내 손에는 누구더러 물려받는단 말이냐. 며칠을 두고 끼니마다 고량 진미를 해대느라고 몇백냥 돈이 자빠지고
죗값 든 옷까지 다 휘질러낸 다음에 그대로 입고 빠져 죽었으니 그것을 건져낸다 한들 어디 쓸 데가 있느냐 말이야. 재수가 오미 붙어도 별 빌어먹을 일이 다 많지 그려. 콩콩이는 하도 앵하고 분해서 그날 밤이 새자 곤두박질로 불국사에 뛰어온 것이다. 먹을 콩을 놓친 것도 원통한데 제가 알토란같이 손해만 본 것을 생각하며 잠 한 잠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148. 아사달은 그날 밤 주만을 작별한 뒤에도 차마 그치기 어려운 듯이 달빛을 밟으며 다보탑과 석가탑의 둘레를 거닐었다. 3년이란 길고 긴 세월을 두고 제 있는 재주와 정력을 다 기울여 지어낸 두 탑, 제 살과 피를 묻혀서 빚어낸 두 탑, 넘실거리는 음물결에 둥 떠서 방공에 헤어 오르는 듯한 그 두 거룩한 모양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사달은 무량한 감개에 쌓였다. 솟아나는 흥에 겨워서 이 세상 것 아닌 신품을 지어낸 때에 오직 참된 예술가라야만 맛볼 수 있는 감흥과 만족도 거기 있었다. 고심 참담한 자취를 더듬어 볼째 애졸이던 지긋지긋한 기억도 거기 있었다. 인제는 아주 손이 떨어졌구나. 함에 다 큰 자식이 어버이의 품을 떠난 것처럼 허수한 정막도 거기 있었다. 막중 대공을 이룩하였으니 번쩍이는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는 기쁨도 거기 있었다. 그러나 아사달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오늘 밤 따라 고장의 소식이 새삼스럽게 그리웠다. 주만이가 제 흉중을 꼭 찍어낸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아사녀가 있었던들 제 남편의 대공을 마친 것을 얼마나 즐겨할 것인가. 그는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이 공사 끝내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리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축수 하였으리라. 늙으신 스승은 과연 이날까지 부지를 하셨을까? 만일 어느 때 불길한 예감처럼 무슨 일이나 있었다면 홀로 남은 아사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일 그런 불행이 있었다면 혈마 나에게 기별이 없을 수 없으리라. 무소식이 호소식이라 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리라. 아사달은 자기의 불길한 생각을 곧 물리쳐 버렸으나 3년 동안에 자기도 가신 한 장 붙이지 못한 것을 생각하였다. 아사녀가 좀 궁금해하였을까? 야속해 여기지는 않았을까? 이따금 집안 생각을 않는 것도 아니지만 절 안에 꼭 들어박혀 있고 보니 부여간다는 사람을 좀처럼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형세로 우정 전인도 못할 형편이었다. 물론 자기가 등한한 탓도 탓이었다. 기어코 인편을 얻으려고만 하였을 것 같으면 3년 동안에 한두 번이야 기회가 없지도 않았겠지만 탑 짓기에 몸과 마음이 온통 쏠리고 지친 까닭에 다른 일이란 손끝 까딱하기 싫었고 게다가 그는 편지를 잘 쓸 줄도 몰랐던 것이다. 아사달은 팔짱을 낀 채 아내의 모양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3년을 그린 탓인가 그 안타까운 모양이 삭막하게 얼른 나타나지 않는다. 상긋이 웃는 입술은 또렷하건만 코와 뺨 언저리가 어쩐지 아사녀 같지가 않고 맑고 상냥한 눈동자는 천연한데 이마와 기밑이 흐리마리해서 알아볼 길이 없었다. 어찌하면 얼굴 전체가 분명히 나타나다가도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변형이 되고 만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키는 것처럼 조각보 모은 듯한 그 윤곽이 이내 뿔뿔이 흘러내리고 만다.
아리숭아리숭한 얼굴을 그리다가 말고 아사달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새 내가 아사녀의 얼굴을 잊어버렸는가? 허참.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뜻에서 나온 말이었다. 자기가 자기에게 거는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되기로 잊혀질 것이냐? 평생을 그리기로 잊어서 될 말인가? 몇 달 전까지도 영절스럽게 눈에 밟히던 그 얼굴이 아니냐? 내일이라도 발정을 해야. 아사달은 저를 다지듯 또 한 번 뇌이었다. 실상 지금 와서 그는 아사녀의 환영을 그려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릴 날이 많이나 남았어야 하다못해 안타까운 환영이라도 그려볼 것이지 인제야 참 사람 참 얼굴을 대할 날도 며칠이 남지 않았거늘 애써 환영을 그려볼 것이 무엇이랴. 벼랑간 아사달의 눈앞에는 주만의 얼굴이 떠나왔다. 눈이 부시도록 뚜렷하게 떠나왔다. 방장 그려본 아사녀의 환상가는 대상부동으로 주만의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생생하였다. 3년 전에 이별한 아사녀와 조금 아까 헤어진 주만가는 마치 갈린 동안이 오래고 가까운 데 따라 기억에 되살아나는 정도를 비교나 하는 것 같았다. 문득 떠오른 주만의 환영에 눌리어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아까는 그려보려도 잘 나타나지 않던 아사녀의 환영도 비록 작으나마 굳이 나타났다. 주만을 어떻게 할까? 아사달은 두 환영에 가위나 눌린 것처럼 멍하니 눈을 뜬 채 거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었다. 149. 구슬아기님을 어떻게 할까? 아사달은 이 문제에 부닥들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찌할 줄을 몰랐다. 자기는 어엿한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차마 하기 어려운 말까지 떡 먹듯이 타일렀건만 회오리 바람 같은 그의 정열 앞에는 아내가 있고 없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걸맞는 자리로 시집을 가라고 그렇듯 권하고 달래었건만 종시 들은 척도 아니하고 여제자라도 되어지이다 하는 간절한 정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하기만 하였다. 주만의 신변에 위험이 각각으로 절박해지는 것은 그 눈치만 보아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하루바삐 서라벌을 떠나려고 발버둥치는 모양이었다. 금성이 사단만 생각해도 아슬아슬했다. 만일 그 자리에 주만이가 있기만 하였다면 일은 더 크게 벌어졌을 것 아니냐. 내일로라도 길을 떠나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만의 사정이 그러한 줄 번연히 알면서 떼치고 갈 수야 있느냐. 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야멸치고 몰인정한 것이었다. 인정은 그만두고라도 인제 너는 주만이 없이 살 줄 아느냐. 마음속 어디선지 소리소리 외치는 듯도 하였다. 데리고 간다면 아내는 어떻게 대할까? 3년이나 두고 그리고 그리던 그에게 선물로 계집을 갖다 준다는 것은 너무도 무참한 짓이 아니냐. 그 곡하고 부드러운 창자가 그대로 찢어지지 않을까. 남편이 대공을 이루라고 그 참아 못할 애끓는 이별의 슬픔도 지그시 견디고 지금쯤은 밤이고 낮으로 남편 돌아오기만 고대할 것이 아닌가. 벌써부터 조속으로 내 밥까지 떠놓는지 모르리라. 밤중만 되어 살인문 삐걱하여도 그 참새 같은 조그마한 가슴을 두근거리는지 모르리라. 이런 아내에게 씨앗을 보이다니 그것은 너무 악착한 노릇이었다. 주만이가 어디 너의 첩이냐? 어디까지 순결한 두 사이가 아니냐? 그는
참다운 너의 여제자가 아니냐. 그는 그러하지만은 이런 줄을 누가 고지 들으랴. 설령 아사녀는 남편의 말이라 그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늙으신 스승부터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말썽꾼이 여러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뒷손가락질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사녀의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주만의 처지도 비참해질 것 아니냐. 쓸쓸한 나그네의 사막에 주만은 오직 한 송이 꽃이었다. 병들어 누운 몸에 내어민 그의 구호의 손은 따뜻하고 곰살구졌다. 지리하고 어려운 공사도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흥을 자아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동정자, 연연한 두호인, 이 공을 생각한들 그의 원을 아니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는 그 좋은 지체도 버리고 호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 나를 따르려 하지 않느냐. 이러기도 어려웠고 저러기도 어려운 노릇. 생각에 잦아진 아사달의 발길은 다보탑 가까이 다다랐다. 운명적인 4월 8일 밤이 선뜻 머리에 떠올랐다. 주만의 모양을 어림없이 아내의 환영으로 속던 기억이 뚜렷이 살아났다. 흑하고 그의 앞으로 넘어질 듯 하던 열에 띄인 저 자신을 생각하고 아사달은 어이없이 웃었다. 스승과 아내를 위해 올린 것이 주만과 만나게 되는 첫 기회가 될 줄이야. 그 밤에 만일 탑돌기를 안았던들 주만과 그는 영원히 만날 까닭이 없을 것이고 오늘날 와서 이런 고민의 씨를 장만하지 않았을 것을. 달이 기울고 밤이 이슥한 연후에야 생각에 지친 아사달은 제 처소로 돌아왔다. 자리에 누운 뒤에도 흥분된 신경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셀력해야 눈을 붙였다가 동창이 훤한 것을 보자 곧 이불을 걷어치고 일어났다. 그는 정과 마치만 들고 다시 일자리로 올라갔다. 세상 없어도 오늘로 길을 떠나야겠는데 어젯밤에 마지막 손은 떼기는 하였지만은 그래도 미진한 데가 없지 않은가 하여 밝은 날 다시 한번 둘러보려는 것이었다. 답은 이슬에 촉촉히 젖어서 새로운 정자리가 더욱 깨끗해 보이었다. 아사달은 이모 저모를 뜯어보고 훑어보았으나 손댈 데가 다시는 없는 듯 하였다. 그는 어젯밤에 맛본 감격과 만족을 또 한 번 느끼었다. 이만하면 오늘 길을 떠난데도 공사에 관해서는 마음에 남는 것이 없었다. 행장이라도 꾸려두려고 막 제 처소로 돌아가려 할제 왁자지껄하는 인기척이 이리로 향해 올라온다. 그것은 콩콩이가 문지기를 끌고 아사달을 찾아 올라오는 것이었다. 150. 인혁이 부여에서 온 석수요? 콩콩이는 어리둥절한 아사달을 보자 대뜸 물었다. 아사달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지금 처소에까지 갔더니 없기에 또 얘까지 찾아온 것이오. 원 망신살이 뻗치려니 꼭두식 전에 별꼴을 다당하거든. 문지기는 퉁퉁 부어서 매우 못마땅한 듯이 설명을 해들리고 아사달에게 눈을 부라리었다. 내가 무슨 짝으로 내 놈 때문에 이 망신을 당하느냐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안 그렇다든지 왜 말이 없소? 여보 젊은이 인혁이 정녕 아사달이란 석수요? 콩콩이는 벌써 목에 핏대를 올린다. 아사달은 웬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다. 첫 새벽부터 이게 웬일인가? 오늘은 꼭 길을 떠나야겠는데 또 무슨 해살이 앞길을 막는 것인가?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이 겁겁해서 어디 살겠나? 그렇소, 안 그렇소? 이 멀쩡한 문지기가 또 엉뚱한 딴 사람을 갖다 대었단 말인가? 콩콩이는 또다시 문지기에게로 되어든다. 이런 주책망나니 같은 늙은이가 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제 원대로 뜻대로 만나자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대면을 시켜주어도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건 뭐냐? 낯살이나 처먹었다고 대접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못할 소리가 없군. 내가 뭐 생기는 게 있다고 엉뚱한 사람을 대준단 말인가? 문지기도 노발대발한다. 이놈, 너는 아비어미도 없단 말이냐? 하늘에서 떨어졌니? 땅에서 솟아났니? 늙은 사람 보고 반말지거리를 하고 이놈, 생사람을 죽여놓고도 무엇을 잘했다고? 큰 소리가 무슨 큰 소리야? 생사람을 죽여놓았단 말에 문지기는 찔끔하였다. 제가 죽고 싶어 죽었지 왜 내가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은 그만두고 만날 사람을 만났으니 나도 내 볼일을 좀 봐야겠소. 자, 두 분이 잘 이야기를 해보구려. 하고 문지기는 콩콩이를 아사달에게 떠다 맡기듯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얼중얼하며 내려가 버렸다. 생사람을 죽였느니 어쨌느니 아무튼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듯해서 아사달의 가슴은 섬뜩하였다. 혹은 주만의 신변에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는 꿈에도 아사녀의 생각은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원, 사람 답답해 못 견디겠네. 그래, 인혁이 아사달이요? 콩콩이는 또 한 번 따지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 아사달입니다. 옳지, 옳아. 그렇게 말을 선선히 해 주어야지. 그러면 아사녀가 인혁과 어떻게 되오? 아사녀? 아사달은 외마디 소리를 치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놀래기부터 해서야 어디 말을 하겠소? 대관절 아사녀가 인혁에게 멋되는 사람이요? 내 아내입니다. 어떻게 아사녀를 아십니까? 아사달은 허둥지둥 제쳐 물었다. 휴! 콩콩이는 기막히다는 듯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요 며칠 전에 아사녀가 이 불국사를 찾아왔더라오. 네? 그러면 아사녀가 서라벌에 왔단 말씀이요? 서라벌에 왔기에 얘까지 찾아온 것 아니오? 그렇게 당황히 굴지 말고 차근차근히 내 말을 듣구려. 아사녀라는 이가 이 절에를 찾아왔는데 그 몹쓸 문직이란 놈이 대공을 마치기 전이요. 뭐 또 여자의 몸은 부정하니 어쩌니. 오늘 내게도 그런 어리더듬한 수작을 하다가 혼땜을 했지만 되지도 않은 소리로 떼거리를 시켰단 말이거든. 그래, 지금 아사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가만히 남의 말을 좀 들어요. 그렇게 급하게 서둘지를 말고. 그 문지기 말에 그림자 못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인혁이 짓는 탑 그림자가 비친다고 멀쩡하게 속였다란 말이요. 철부지 젊은이라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여기서 10리나 되는 그 못가에 가서 우두커니 물 얼굴만 디밀다 보고 있었더란 말이요. 그래, 지금도 그 못가에 있습니까? 가만히 좀 있구려. 그런데 못가에 옷이 있소, 밥이 있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천리길을 걸었으니 노독인들 좀 나겠고 그 옷 꼴이란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었을 것 아니오? 어디 가서 밥 한 술인들
옳게 얻어먹었겠소? 그러니 나중에는 그 목가에 기진맥진해서 늘어졌더라오. 그렇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자기를 찾아 나선 아사녀의 애달픈 심곡을 생각만 해도 아사달의 목은 안이 메일 수 없었다. 151. 콩콩이는 장이 가쁜 듯이 숨결을 돌리고 나서 또다시 말끝을 이었다. 내 집이 바로 그림자못 근처에 있소. 아침에 목가에 나갔다가 풀밭에 되는 대로 쓰러진 인혁 댕내를 보았단 말이오. 나도 늙은이 혼자 쏘네 벌이하는 장남한 자식도 없고 근근히 강구한 살림을 해가는 터이니 한 입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꼴을 보고야 차마 인정간에 그냥 둘 수야 있소. 더구나 그 정지를 들어보니 어떻게 가엾고 딱하였던지 하고 콩콩이는 정말 눈에 눈물을 걸씬걸씬 띄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아사녀가 지금도 댁에 있단 말씀이지요. 그럼 긴 얘기는 댁에 가서 하고 우리 지금 당장 댁으로 가십시다. 가십시다. 아사달은 아사녀를 한시바삐 만나보고 싶었다. 콩콩이는 손을 저어 서두는 아사달을 말리었다. 내 말을 좀 더 듣구려. 그래 집에 데려다 놓고 보니 어떻게 몸이 지쳤던지 그대로 두다가는 큰 병이 날 것 같아서 넉넉하지 못한 돈이 남아 동치서대를 해가지고 끼니마다 고량 진미를 해먹인단 말이오. 명천 하느님이 굽어 살피시지만 참말 진정 한 끼니라도 반찬 없는 밥은 아니 먹였다오. 비량간이 지더라도 인명을 구해야 될 것 아니오. 목욕물까지 덮여다가 말정하게 씻기고 여러 백냥 드노까지 입혀놓으니 상지 상거지가 금시로 한다 하는 아씨가 되었단 말이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들 이렇게 위하고 가꾸기는 어려웠을 게란 말이오. 워낙 잘 먹여놓으니 얼굴과 몸에 몰라볼 만큼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화색이 돌고 제 입으로도 이 은혜는 못 잊겠다고 10번 20번 치사를 하였다오. 그 은혜야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떡하더라도 갚아드려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자고 한 노릇은 아니지만 빈량간 진 것은 갚아야. 다 이를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갚아드리고 말고. 자, 이제 아사녀에게 가십시다. 가십시다. 여보 젊은 양반. 콩콩이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미천을 얼마쯤이라도 건지게 될 싹을 보자 아까와는 딴판으로 아사달을 나근나근히 위에 올리었다. 탑을 둘이나 혼자 맡아서 지으셨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규 장해라. 어쩌면 재주가 그렇게도 놀라우실고 하나 짓기도 여간 공이 들지 않으실 텐데 둘 템이나 혼자 손으로 모셨으니 그 공이야 이만저만이 아닐 테지. 탑일은 다 끝이 나셨소? 네, 어젯밤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오직이나 애를 쓰셨을까? 그러면 상금이 많으시겠지? 콩콩이는 눈을 가늘게 떠서 아사달을 바라보았다. 그 상금을 통으로 움켜쥐려는 것처럼.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줄 만큼 주겠지요. 이제 일이 끝났으니 오늘이라도 받으실 수 있겠지? 글쎄요. 이런 크나큰절에서야 쌀이 없어 못 드리겠소. 비륙이 없어 못 드리겠소. 아사달은 상금 받는 셈을 따지는 것엔 아무 흥미가 없었다. 자, 아사녀에게로 가십시다. 어서 가십시다. 남이 받을 상금을 제 것이나 다 된 듯이 늘름거리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으려는 늙은이를 또 한 번 재촉하였다. 사람이란 늙으면 죽어야 하던 얘기는 끝도 안 내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 그러나 차마 이 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 하루는 하루가 아니라 바로 어젯밤 일인데 아사녀가 또 젊으신 양반을 찾아간다고 이 불국사에 왔더라오. 왔다가 또 아마 저 몰풍스러운 문지기에게 문전 축객을 당했나 보. 내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를 나왔더니 절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몸부림을 하는 것을 가까스로 말리고 달래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콩콩이는 흉격이 막힌다는 듯이 말을 또 끊었다. 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단 말씀이요? 아사달은 말 허두에 벌써 불안을 느끼며 급하게 물었다. 왜 그 그림자 못 잊지 않소? 탑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그 못가엘 또 같더라오. 달은 낮같이 밝은데 역시 그 그림자는 나타나지를 않더라오. 벼랑간 무엇에 홀린 듯이 몸을 날려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오. 콩콩이는 제가 붙들고 간 사실은 쏙 빼어버리고 아사녀의 죽은 원인은 어디까지 문지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였다. 물속에 뛰어들다니요. 아사달의 목소리는 황황하였다. 152. 불쌍하지 불쌍해. 그 원수의 놈의 문지기 때문에 생목숨을 끊게 되었으니 불쌍하고 말고 에구 가엾어라 가엾어라. 세상에 그렇게도 얌전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씨를 갖다가. 콩콩이는 제법 훌쩍훌쩍 우는 소리를 내었다. 아사달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무서운 눈으로 잔뜩 앞을 노리고 그 자리에 화석이 되어버린 듯 한동안은 얼굴에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있을까? 절통한 일이 있을까? 기막히지 그려 기막혀. 두 분이 그리시다가 예까지 온 것을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시고 에구 원통해라. 에구 애달파라. 콩콩이는 돌변한 아사달의 태도에 겁을 집어먹고 귀신 쫓을 때 주문 외듯 슬픈 넋두리를 되풀이한 것이었다. 대번에 백지장 모양으로 새하얗게 된 얼굴빛과 금세금세로 눈청이 튀어나오는 양이 암만 해도 바람이 나서 껍북 숨이 넘어갈 듯한 것이 무서웠다. 더구나 무섭기는 그 소나기에 움켜진 새파랗게 날이 선 정과 무지스러운 마취가 움찔움찔 제 가슴에 날아와 박히고 머리를 후려갈길 것 같은 것이었다. 명천 하느님 굽어 살피소서. 이 늙은 것이야 그 젊으신 내에 보고만 죽도록 해드리고 시중만 해드리고 고운 옷만 입혀드렸다 뿐이지 아무 다른 뜻은 없었어. 꼭 원수의 놈의 문지기 때문에. 콩콩이는
아사달의 사나운 형상을 보고 제 지은 간이 있어서 등골에 찬땀이 쭉쭉 끼치며 연방 제 발뺌을 하기에 곱이 끼이었다. 갑시다. 그 그림자 못이란 어디요? 이윽고 아사달은 콩콩이를 꾸짖듯 명령하듯 불쑥 한마디 하고 진둥한둥 앞장을 서서 줄다름을 치다시피 하였다. 가다뿐이요. 모시고 가다뿐이요. 콩콩이는 아사다리가 몸을 움직이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안심의 숨길을 돌렸다. 한참 뒤를 따라가다 콩콩이의 머리에는 또 딴 생각이 떠올랐다. 여보, 젊으신 양반, 천천히 좀 가십시다요. 이 늙은 것이 어디 나라를 가겠단 말이오. 에휴, 승차, 아무리 속히 간들 인제야 소용이 무엇이란 말이오. 가보시기야 가보셔야 하겠지만 가보셨자 상심만 되지 무슨 별수가 있단 말이오. 여보, 젊으신 양반, 내 말을 좀 들어요. 아사달은 어느 개가 짖느냐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콩콩이는 종종 걸음을 쳐서 아사달의 팔에 메어 달리다시피 하며 여보, 젊으신 양반,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할수록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큰일 칠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빈손을 들고 가보시기만 하면 어쩌자는 말이오. 절에서 찾을 것을 찾아가지고 가야 역군을 풀어 건져라도 보고 장사도 어여시 지낼 것 아니오. 콩콩이의 이런 말은 아사달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하였다. 그는 마치 주정쟁이의 걸음걸이처럼 갈팡질팡 하면서도 앞으로 내닫는다. 쇠뿔도 단결에 빼랬다고. 콩콩이는 마지못해 뒤를 쫓아가서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왕 온 김에 받을 것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텐데 저렇게 벌에게 쏘인 듯이 달아르라니 내 근력으로 휘어잡을 수도 없고 만일 덧들였다가는 정말 받을 것도 못 받지를 않을까. 콩콩이는 지금 당장 든 미천을 뽑아내기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계집이 좀 죽었기로 저렇듯 미쳐 날뛰는 것을 보면 놈팡이가 인정머리는 있는 모양이로군. 마음이 그만큼 헛헛한 다음에야 고생하는 제 죽은 댁내를 끔찍히 두어를 해주었다면 흙하고 떨어지렸다. 그러면 옷값과 밥값은 얼마를 따질까? 콩콩이는 인제 길을 쓰고 쫓아갈 필요도 없이 느렁느렁 걸으며 속으로 구구까지 따져보았다. 그야 어디 든 것만 꼭 칠 수가 있다고. 성사만 되었으면 수천금이 생겼을 텐데. 욕심꾸러기 콩콩이는 미천을 찾게 되며 또 딴 욕심이 일어났다. 놈도 계집을 잃고 심화가 나는 판이니 홧김에 그 상금을 송두리째 나에게 줄는지 아나. 지금은 거의 환장이 된 판이니 며칠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차차 일을 꾸며야.